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인간과 사회 제14주차 2차 시 두 번째 교시. 이 시간은 이제 생태학적 사고. 우리가 그냥 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말자, 아니면 과학기술의 환경적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연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생물체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계몽주의 이후로 너무나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만 나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능적 모델, 뭐 여기 환경의 모델을 그 구조를 통해서 공부했듯이 인간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환경과 이 지구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의식의 전환인데, 이제 인간의 의식 속에 내가 환경과 더불어 살지 않고서는 나 혼자 살 수 없다, 환경이 망가지면 나도 죽는다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우리의 의식 구조가 먼저 개선돼야 생명과학도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이 과학기술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의식 때문에 과학기술이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발전한 바람에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자연은 황폐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생태학적 사유, 생태학적 사고. 이 사고의 혁신을 우리가 추구하자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관계성. 관계성. 이 관계성은 뭐냐면 모든 개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개체는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유기체성. 유기체성. 유기체성은 모든 개체의 생명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개체의 생명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서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나타낼 수가 있고, 한 개체가 전체를 반영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성. 역사성. 모든 개체는,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자연이나 모든 개체는 정지되어 있는 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시간에 의존한다는 거죠. 시간의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역사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주체성. 주체성은 생명의 주인은 개체가 아니라 전체다.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뿐 아니라 인간 전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개체가 아니라 전체다. 이렇게 네 가지 방향에서 우리 머릿속에 생태학적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가 과학기술을 좀 절제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풍요로움과 행복을 좀 절제하면서 환경 보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생태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이런 기초를 통해서 변화해 왔는가, 역사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 이것을 환경 이론의 세 줄기, 환경 이론의 세 줄기, 역사적 줄기예요. 환경 이론의 역사적 흐름.
환경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야. 최초에 처음으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없다가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겨우 이제 환경이 소중하구나. 환경이 오염되면 인간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사고가 형성되면서 최초의 환경 이론이 형성돼요. 환경의식이 그때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심층 생태론이라고 그래요. 심층 생태론. 심층 생태론은 노르웨이의 철학자, 노르웨이 아르네 네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인간 중심주의가 지배했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 중심주의로 나가자. 자, 생명 안에서 인간과 환경이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기보다는 삶의 질, 삶의 어떤 양적인 것, 삶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자. 거기에 더 큰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자. 그리고 자본을 위해서 생산하지 말고 사용 가치를 위해서, 과소비를 하지 말고 내가 쓰기 위해서 생산을 하자. 그리고 자급자족, 소규모 생산, 결국은 자연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공주의가 아니라 자연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평등하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심층 생태론이에요. 인간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인간 중심주의로 나가다 보면 자연까지 망가진다. 자, 인간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고 자연 안의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 자, 그래서 끊임없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자. 대량 생산 과소비보다는 소규모 생산 자급자족의 삶을 추구해 나가자. 이게 바로 심층 생태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생태론 다음에 사회 생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생태론. 이건 뭐냐면 심층 생태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환경 문제는 환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다. 이게 바로 사회 생태론이에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고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게 환경보다는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죽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먼저 해결돼야지 환경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해결하기 전에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해결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환경을 보호하겠습니까?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짐승들 안 때리겠어요? 가서 나무를 자르지 않겠어요? 오염시키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존중해야 자연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해야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환경을 미워하겠어요? 자연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머레이 북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레이 북신 환경 문제는 자연의 문제가 아니고 심층 생태론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인간 중심주의로 가지 말고
생명 중심주의로 가자. 그런데 이건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전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자.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회복시키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세 번째는 뭐냐면 생태 마르크스주의. 생태 마르크스주의. 생태 마르크스주의는 뭐냐면 환경이 오염된 게 다른 게 아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괴롭혀서 생긴 것도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다. 환경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 대량 생산,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오직 자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 그래서 자본과 노동과 임금, 인간의 노동을 착취하고 말이죠. 인간을 상품화시키는 이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과 계급 구조가 환경 파괴의 원인이니까 자본주의적인 하나의 사회 구조를 개혁하자. 이게 바로 사회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생태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크게 환경에 대한 이론과 의식이 발전해 왔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쭉 이제 기본적인 전이해를 이제 충분히 이제 확충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충적으로 이거 왜 여기 최근에 또 여기 하나 생긴 것은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에코페미니즘. 에코는 에콜로지죠. 에콜로지. 페미니즘은 잘 아시죠. 여성학, 여성주의인데 이제는 환경 문제를 최근에는 여성의 문제와 연결시켜요. 환경 문제를 여성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여성의 영역에서만 하지 말고 환경과 연결시켜서 하자. 그래서 여성을 회복시키는 것과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지배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고통당하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페미니즘이 남녀평등, 양성평등, 그건 아주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과거에 지나간 페미니즘이지, 페미니즘은 더 이상은 남녀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억압됐던 시대를 말하는 것, 대표하는 건데, 가부장적인 사회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되니까 남녀평등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이미 남녀평등은 실현되고 있어요. 오히려 여성들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지금은 여성의 문제를 자연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사회 전체의 문제, 신문명운동, 사회개혁운동으로 펼쳐나가자. 자연이 회복되고 여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회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은 환경회복운동이기도 하고 여성회복운동이기도 한데 그 내용은 환경과 여성이 아니에요. 에코페미니즘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환경운동이. 이게 바로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책 373페이지로 들어가겠어요. 과학기술과 환경문제. 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 문명의 체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의 뿌리박은 생명의 태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명은 발전하는데 문화는 퇴보하는 거예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활동 중에 과학기술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문명은 발전하는데 문화는 퇴보해요.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갈수록 인간은 점점 자기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그래서 코머너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문명의 변화 속도와 자연 환경의 순환 속도 간의 지체 현상에서 찾는다. 그 문명이 발전할수록 자연 환경의 순환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슬픈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원인이 뭐냐? 과학기술 발전, 인구의 증가, 환경 오염의 원인 5가지 설명했죠.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환경이 그렇게 심각하게 최근에 오염돼 왔는가? 인구의 증가, 여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산업혁명, 경제발달, 자본주의 다 나오죠, 여기. 인간의 대량 소비문화, 풍요의 증가. 잘 기억해 두세요. 요 373페이지를 요약한 것이 제가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14주차 1차 시에 설명드렸던 환경오염의 원인, 인구, 그 다음에 뭐죠? 풍요, 과학기술, 자본주의, 그 다음에 성장,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인간 우월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환경 문제를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74페이지.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환경 문제는 인간 사회 조직과 환경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면에서 다른 사회 문제와는 달라요. 모든 사회 문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5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 문제, 또 윤리, 뭐 그런 모든 분야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을 다뤄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다루는 환경 문제가 터졌던 거죠. 그래서 독특성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나오는 사회 문제와는 다른 것이 환경 문제고, 그 안에는 아주 독특한 점들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줄쳐 놓으시고 시험 문제 나오기도 좋죠. 다른 사회 문제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 영향을 줘요.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는 그 사회 문제에 관여된,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그 사회 문제에 연관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줘요. 그 밖에 있는 영역은 영향을 안 받아요, 인간이. 근데 환경 문제는 이 지구 안에 사는 한 영향이 광범위해요. 그 사회 문제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다수의 지역 주민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존을 직접 위협해서 다른 사회 문제보다도 절박하단 말이에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회 문제는 이게 인간 사이의 대화와 관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요. 환경 문제는요, 이게 심각하고 절박해. 위기가 왔는데 이걸 위기를 금방 해소할 수가 없어. 세 번째, 대부분의 피해가 잠정적이거나 점진적이다. 이것도 문제예요. 인간 사회 문제는요, 금방 누가 잘났다 못났다, 누가 갑이다 을이다 금방 결정이 돼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다. 그런데 환경 문제는요, 지금 피해를 줬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피해가 있는지도 몰라요. 한참 뒤에 1년 2년도 아니요, 50년 100년 200년 지났을 때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 그 누가 피해를 줬는지도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기 피해가 잠정적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이야. 서서히 나타나.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거 뭐, 이거 귀찮아. 쓰레기통 없어. 아무데나 버려. 아무 문제가 없어. 나한테 피해가 안 와. 1년 2년 돼도 안 와. 10년 돼도 피해가 안 와. 100년 돼도 안 와. 한 200년 되니까 내 자손에게 이 피해가 가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피해가 잠정적이야. 있는 건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자, 네 번째, 오염물 배출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자, 환경을 파괴시킨 사람과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달라요. 경우가 많은 게 대부분 달라.
그런데 이 사회적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반드시 내가 피해를 받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피해보고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그 피해 결과가 나에게 와서 내가 배상한다든지 어떤 처벌을 받죠. 근데 환경은요, 가해자가 피해를 줬어요. 근데 그것이 그 가해자에게 돌아오질 않아. 오히려 그 후손에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배출자와 피해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다르다. 다섯 번째,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다른 어느 사회 문제보다도 회복하기가 어렵다. 회복 불가능성.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회 문제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든다. 환경 비용은요, 이게 쏟아붓는 대로 끝이 없어요. 환경을 완전히 회복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부어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그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나라들, 온실가스 배출해서 지구 온난화 만들어내고 오존층 파괴시키니 당신들이 배출해낸 만큼 배상금을 내시오. 그래서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만큼 국가가 이제 자기가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중국은 거기 가입을 했는데 미국은 아직도 가입을 안 했어요. 트럼프가 배째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환경을 파괴하는데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해를 다른 나라들이 봐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아마 이 사람은 자기 환경 정책을 피니까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환경 오염, 과학 기술과 관련된 환경 문제 첫 번째가 뭐냐? 대기 오염이에요. 대기 오염. 대기 오염. 대기 오염. 자, 대기는 그 자연의 자정 과정을 통해서 그 성분 요소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대기가 밀도와 온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자, 여기 375페이지 둘째 단락 보면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천은 황사와 같은 토양의 흙먼지, 산불이나 화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먼지나 매연. 그런데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이건 자연 발생적인 건데 왜 대기가 오염되냐면 미세먼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뭘까요? 자동차예요.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서 이 미세먼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나타나면 이게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쌓여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연 발생원과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 가운데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거니까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발전소나 대규모 공장과 같이 하나의 시설이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점오염원 하나가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주택과 같이 일정 면적 내에 소규모 발생원 다수가 모여서 오염물질을 발생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에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면오염원. 이게 이제 차원으로 보는 거죠. 점. 이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0차원인데 0. 선 1차원. 그 다음 면 2차원. 입체 3차원. 점이라고 하는 0차원인데 선은 1차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의 오염 배출하는 그 요소가 전체적으로 환경 오염시키는 것을 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수가 모였을 때 면이라고 그러죠. 이게 차원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이걸 또 선으로 보내요.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인데 선오염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인위적인 발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대기오염은 이러한 인위적인 발생원에 기초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3차 시간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